요즘 밖에 나가면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죠. 누구는 뭐를 사서 돈을 벌었네, 하이닉스가 연고점을 뚫고 대박 행진을 달리고 있네, 지금 안 사면 마치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뒤늦게 주식시장에 발붙이고 그 불안감 때문에 포모를 느끼고 이제 급하게 아무 종목이나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현 시점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솔직히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 그저 좋은 회사를 사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전을 비롯해서 각종 우량주들을 사서 물리신 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나쁜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최고의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어떤 회사냐가 아니라 어떤 가격에 사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그건 그냥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회사가 잘 돌아가도 주가는 결국 사람들의 광기와 심리가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머리를 들고 며칠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폭등한 종목에 뒤늦게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 벌면 10% 먹고 물리면 마이너스 30%가량 처박히게 되는 손익비 역행 도박을 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서 반토막이 나서 500만원이 되면 다시 본전을 가기 위해서는 50%가 아니라 100% 수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잃을 자리는 마이너스 30%인데 먹을 자리는 고작 플러스 10%인 자리, 방향이 맞아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내 손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고 주변에서는 주식을 안 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데 대체 왜 내 계좌만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허구한 날 코스피가 어쩌고 삼전이 어쩌고 시장이 좋다는데 대체 왜 내 종목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일까요? 여러분이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시장이 돈을 쥐어줄 때 그 돈을 담을 시간 프레임에 대한 기준이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은 내가 3일만 보고 기술적 반등을 먹고 나올 스윙 종목이다, 혹은 이 종목은 거시경제 흐름상 최소 6개월은 묻어줄 장기 투자 종목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응 섹터를 설정하고 정확히 때에 맞춰 항시 매수 버튼을 누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아닐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하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당장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꼭 그러시는 분들이 사자마자 30분 뒤에 일하다 말고 화장실에 숨어서 주가 창을 덜컥 열어보곤 합니다. 내 건 왜 안 오르지? 왜 마이너스 1%지 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라면서 갑자기 강제 장기 투자자로 돌변해버리게 됩니다. 단기로 들어와 놓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갑자기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투자 시장에 물론 틀린 전략은 없습니다. 단타가 맞고 장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기준이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가 보는 하락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석적인 세일 기간이지만, 단기 투자자가 보는 하락은 내 시나리오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칼손절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게 되니까 시장이 아무리 불장이어도 내 계좌는 늘 스텝이 꼬이고 결국 녹아내리기 일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전혀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에 돈이 아무리 풍부하고 예치금이 쌓이고 지금과 같이 코스피 지수가 불타올라도 그 돈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돈이 몰리는 한 구석으로만 쏠려서 흘러가기 마련이었죠. 이걸 주식판에서는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돈의 순환매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녀석은 아주 영악하고 냉정한 법인데요. 오직 수익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뭉쳐다니기 마련이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올 때는 금융이나 에너지, 자원 쪽으로 돈이 떼거지로 쏠리게 될 것이고, 시장의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방산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싹 몰려버리기 마련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지금 시대처럼 인공지능이니 패러다임 전환이니 하는 거대한 축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반도체나 인프라 같은 이제 명확한 내러티브를 가진 곳으로 전세계 돈이 썰물처럼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길목으로 가야 하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닥을 드러낸 동네에 앉아서, 아니 이 회사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동 비율도 완벽한데 왜 안 오르는 걸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옆 동네에서 주도주들이 펑펑 터지면서 축제를 벌이는 소리를 들으면 결국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2주 동안 참다가 3주 동안 참다가 결국 그 섹터의 꼭대기 고점에서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전 재산을 불타기 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내가 사면 그날은 세력들의 차익 실현 디데이가 되곤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불장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돈을 잃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빡 때리는 소리는 이쯤으로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주식판에서 진짜 돈을 버는 종목과 섹터를 고르는 절대 공식 두 가지를 명확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학 용어나 리포트 용어 다 집어치우고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판의 대장 역할을 하는 주도주 섹터여야만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회사는 분기 실적도 역대급이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주가가 맨날 처박히지? 반대로 저 회사는 맨날 적자에다가
제대로 된 공장도 없는데 주가가 왜 몇백씩이나 폭등을 하는 거지? 이 현상이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식의 본질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가장 강력한 힘은 당장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익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세상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기대감, 즉 시장의 내러티브입니다. 그 기대감이 구르고 굴러 결국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게 되고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 코로나 직후에 모든 세상이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내러티브 하나로 카카오나 네이버, 줌 같은 종목들이 왜 폭등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10배 더 벌어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프리미엄을 하늘 끝까지 올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주도주 섹터를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잡주나 정체불명의 테마주 말고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을 혼자서 다 빨아들이는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을 봐야 되겠죠. 왜냐? 돈의 규모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 덩치가 너무 커서 잡주를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큰 방석은 오직 묵직한 대형 주도주뿐인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자금들이 한번 방향을 틀고 파동을 만들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추세는 개미들이 판다고 해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지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물고기가 제일 많이 모여드는 거대 주도주 섹터에 먼저 그물을 쳐놓고 대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도 대장주라고 해도 이미 머리를 들고 하늘 높이 쏘고 있을 때 뒤늦게 불타기에 들어가면 그저 세력들의 설거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주도주들 중에서 차트상 정석적인 조정 파동을 끝내고 가장 완벽한 손익비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칼같이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볼 때 무당처럼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을 때려 맞추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고 그저 도박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미친듯이 폭등을 했다가 먼저 들어왔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쁘게 파동을 그리며 조정을 줄 때를 아주 얌전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주식 차트는 이제 코인 차트보다 훨씬 정석적이고 정직합니다. 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려 있어서 주말 밤 사이에도 꼬리가 길게 찢어지고 무자비한 오버슈팅이 나오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결국 정해진 영업시간이 있고 제도권의 룰 안에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소름 돋을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거대하게 상승한 뒤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이쁘게 조정을 주면서 나 최고의 손익비 자리야라고 대놓고 신호를 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하락 추세선에 갇혀 있다가 역대급 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추세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임펄스 1파의 시작을 알리는 종목들.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오직 이런 정석적인 차트 자리에 와 있는 주도주만 골라서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법칙 메커니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만 말씀드리고 영상 맞춰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결국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메커니즘을 항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으로 어떤 섹터가 좋은지 대충 눈치를 챘다면 두 번째, 결국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해주는 타점과 매매 시나리오를 통해 100%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처럼 주식시장에는 종목도 정말 많고 기회도 정말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잘못된 내놓매매로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잘 매매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기회가 왔을 때 결국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핵심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을 통해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